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불안정을 이루는 지역들은 대부분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난민 사태를 가져온 중동의 시리아 지역, 심각한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들이죠. 사막화로 인한 농업 파산, 초지 부족으로 인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문제는 이런 사막화가 지구온난화에 맞물려서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막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막화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막화란 사막 주변과 초원지대에서 기후변화, 또 인간 활동 등에 의해서 토양의 질이 저하되어 점차 사막으로 변해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식생의 밀도가 낮은 사막 주변의 스텝 지역은 토양 침식에 아주 약합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토양이 척박해지면서 다시 식생이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이 과정에서 장기간 가뭄이 겹치면 사막화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은 지구 표면의 약 3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화는 본래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은 지역인 사막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사막기후라고 부르는 곳은 연간 강수량이 250mm 이하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건조지역을 말합니다. 사막은 전 지구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나 되면서 광범위한 위도에 걸쳐 분포를 하죠. 근데 사막화는 기후가 강수량이나 기온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막처럼 황폐해져가는 개념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유엔에서는 지구의 사막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막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생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원인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건조 현상 때문이죠. 최근에 그 시리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과도한 방목이라든가 경작, 또 관계, 산림 벌채,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사막화가 심한 지역으로는 아프리카의 사헬지대가 있습니다. 다르푸르 사태라든가 에티오피아 내전 등을 불러온 지역인데요. 이곳은 장기간에 걸친 가뭄에다가 인구 및 가축의 빠른 증가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사막화가 심한 지역으로는 중앙아시아라든가 호주, 미국, 중남부, 또 칠레, 중국, 몽골 등의 사막 주변 지역들이 있고요. 스페인 남부 지방으로도 장기간에 걸친 가뭄으로 사막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각 지역마다 사막화가 발생하는 이유, 주된 이유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막화가 넓게 진행된 곳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사막화의 주요 원인은 사실 대륙에 따라 차이가 있죠.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의 사막화는 산림 파괴가 아주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프리카와 호주는 과다한 목축이 사막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좀 과잉 경작이 사막화를 불러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막화 지역이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인데요. 사헬이라는 말은 사막의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부를 지칭을 하는데요. 과거의 사헬지대는 유목민들이 한 장소에 장기간 머물지 않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원이 자연적으로 복구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증하면서 가축의 과다한 방목과 경작으로 초원이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랜 기간에 걸친 가뭄이 닥쳤죠. 이로 인해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독특한 것은 이제 아마존강 상류 지역의 사막화입니다. 브라질의 그 아마존 열대우림이 어떻게 보면 이 개발 또 농업을 위해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데 숲이 사라진 자리는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막화가 지구 온난화와 맞물리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긴다 이렇게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인위적인 생태계 파괴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사막화로 인한 폐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서의 생물종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식생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토양 침식이 아주 확대가 됩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면 토양 내에 염류가 많아지면서 땅이 황폐해지고 이것은 농작물 감산으로 이어지면서 식량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막화로 인한 산림이 사라지면서 기후가 변하죠. 즉 지표면의 태양 에너지 반사율이 증가하면서 지표면이 냉각되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차가워진 지표면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건조한 하강 기류가 형성되고 강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토양의 수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막화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정리를 해보면 사막화로 숲이 사라진다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고 생물종은 멸종 위기에 이르고 산소는 부족해지고 물을 보존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지면서 식량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것이 사막화가 되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막화 지역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막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중국의 내륙이나 몽골 지역의 사막화로 인해서 모래먼지가 쉽게 발생하고 또 그것이 길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황사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 지구촌의 문제로 본다면 사막화가 되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매우 낮고 가난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막화가 곧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기후난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황사같이 사막화의 간접 피해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 중국이 그 사막화가 가장 심한 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막이 큰 나라이고 또 20세기 이후에 가장 빠르게 사막화되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두 번째입니다. 이미 중국 국토의 27%가 사막화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사막화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인데요. 매년 서울 면적의 4배 정도 되는 넓이의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때문입니다. 13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중국의 담수량이라든가 또 경지라든가 토지 등은 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평균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인구수와 자원의 불균형은 아주 심각한 생태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경기 부족과 감소 사태는 약탈적인 경지 개발과 이용을 초래하면서 토지 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토지 황폐를 가져왔거든요. 이를 벌충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산림과 초원의 개관, 또 후수와 하천 점용으로 생태계 파괴로 사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막화를 해결할 방안이 뚜렷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 바로 앞까지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은 정말 심각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사막화가 남의 나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꼭 마치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막화가 북한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을 생각할 때 핵무기, 미사일 발사 이렇게 이제 군사적인 사실만 보지만 사실은 북한은 사막화로 인한 피해를 굉장히 크게 받고 있죠. 북한은 산에다가 이 다락밭을 만들고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벌목을 해왔어요.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토양의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실제적인 사막화 지역은 갈수록 넓어져 간다는 거죠. 최근에 북한의 그 심각한 수해 피해는 사막화로 인해서 피해가 급격히 증대한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에서는 사막화 방지 협약을 통해 과잉 방목 및 경작 규제, 초지와 숲 조성,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제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력해서 사막화 방지에 힘을 보태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